오늘 질문을 했는데 뭘까? 이거 그냥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2x제곱은 딱히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2분의 1 아니야? 이 x제곱은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실제로 발산한 데는 누구냐면 x의 세제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x의 세제곱 다 나눠버리면 2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2x제곱 이러는데 얘들 다 0으로 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발산하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 b지 뭐. 맞아요. 예. 양의 무한대로 읽은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가가지고 정답이죠? 그래요. 예. 질문을 했다면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야, 이제 노안이 온 것도 아닌데 뭐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도 못 읽고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예. 3번 두 수열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AN분의 BN의 극한을 구하시오. AN, BN이 지수에 들어있으니까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씌워가지고요. AN-1은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씌워가지고요. ln n 주의하시고요.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죠. 알지 않냐, 가들? 네. 이걸 AN에 대해서 다시 쓸 수 있는데 AN에 다시 쓰면 이거겠고, 이걸 BN에 다시 쓰면 이렇겠네. 맞아? AN분의 BN의 범위 어떻게 구하지?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 지금 B는 A로 나눌 거잖아. 그럼 언제 제일 작겠어? 작은 거에 큰 걸로 나눠야 작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작은 거를 큰 걸로 나누는데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 못 붙이는 거야. 둘 다에만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붙일 수 있죠.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큰 거는 큰 거를 작은 걸로 나눌 때 큰 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범위 추정할 때. 예. 양쪽에 n을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극한의 결과는 동일하죠. 로그 2n분의 로그 n이잖아요. 뭐라고 볼 수 있는데 극한은 n은 2라고 볼 수 있죠. 감사합니다. ln 2분의 ln n분의 ln n이니까 맞잖아. 예. 그래서 n이 양의 무한 들어갈 때 a n분의 bn은 ln 2다 이렇게. 센티지 정리요. 양쪽 n을 무한대로 보내면 ln n과 로그 2n의 발산 속도는 사실 ln 2배죠. ln n의 발산 속도는 로그 2의 n의 ln 2배 아니에요. 그죠? 좀 밝은 표정을 지어줄래? 안 그러면 내가 이해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꾸 뭘 더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주저주저 하게 되잖아. 선생님 저희 인생이 밝지가 않아요. 그렇죠. 고3인데 뭐 얼마나 밝겠어요? 네.
4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범위 추정해서 샌드위치형이 사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별거 아니었고. A, B가 0과 1 사이에 갑시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X는 K에서 각각 2점 A, B에서 만난다. 일단 그림은 쉽게 그릴 수 있죠. 밑이 0과 1 사이잖아요. 그죠? 네. 밑이 0과 1 사이더라도 우리가 뭐는 알 수 있죠? 밑이 큰 쪽이 아래에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로그하면서 항상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서 밑이 큰 쪽이 이렇게 아래에 있고 y는 로그 bx, 밑이 작은 쪽이 이렇게 위에 있는 y는 로그 ax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1이고. 그러면 x는 k를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a, k, 로그 a의 k, 여기가 b, k, 로그 b의 k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여기를 지금 p라고 했으니까 AB의 길이는 BA의 길이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전혀 2배 아닌 같이 그려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2배래요. 1대2래요. 이 1대2가 뭘 뜻하지? 감사합니다. A는 B의 세제곱? 아니 함수값이 3분의 1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A는 B의 세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억 0과 1 사이에서는 fx가 1보다 크냐? fx가 뭔데? 저거 0과 1 사이에서는 뭐 해보면 될 것 같냐면 이게 0과 1 사이다. 지수함수는 제가 비록 그리지 않았지만 지수함수도 상상할 수 있죠. 지수함수는 0과 1 사이면 교차점이 우측이잖아요. 밑이 큰 쪽이 위에 존재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 b의 x제곱이 a의 x제곱보다 크다는 걸 뜻해요. 근데 로그 함수는 지금 여기서 보이죠? 누가? 로그 b의 x가 로그 a의 x보다 큽니다. 교차점이 좌측이니까. 그럼 저 함수는 분자에는 큰 거 2개만 더해져 있는 거고 분모에는 작은 거 2개만 더해져 있어요. 둘 다 양의 값이고. 그럼 당연히 1보다 큰 거죠. 이해되시죠? 뭔가 대수비교를 하는 게 아니야. 이 각자를 보면 큰 거만 모아서 분자, 작은 거만 모아서 분모. 근데 니네가 더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양의 값이야. 그럼 분자는 큰 양의 값이고 분모는 작은 양의 값이야. 그럼 가분수잖아. 1보다 큰 가분수. 그래서 1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뭐냐? 뭘까? b의 발산 속도가 a의 3배이잖아요? 참이죠. 로그 bx의 발산 속도가 a의 3배잖아. 아니 친구들, 이게 1대3을 유지한대잖아. 그럼 양의 무한대 영역에서 1대3을 유지하겠지. x가 양의 무한대 영역일 때 둘 다 음의 무한대로 접근하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 발산 속도가 얘 발산 속도보다 3배 빠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A x제곱이나 B x제곱 신경 안 써도 돼. 0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극한 3이 맞아요. 안 나눠봐도 되겠지? 나눠봐야 되냐? 안 나눠봐도 됩니다. 이걸 굳이 식으로 써보면 이런 얘기죠. fx를 발산 속도는 누가 더 크다고요? 로그 bx가 더 크다고. 그럼 로그 bx로 나눠야죠.
로그 b의 x분의 bx고 어차피 이건 0 갈 거긴 한데 더하기 1 로그 b의 x분의 ax 어차피 0 갈 건데 그지? 얘는 로그 bx로 나누면 a가 b의 세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럼 3분의 1 나오겠지. 그러니까 3분의 1분의 1이 극한이죠. 얘들 0으로 가니까. 그럼 3이 극한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나머지 항은 수렴하고 누구만 로그 AX와 로그 BX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이때 발산하는 속도가 로그 BX의 발산 속도가 로그 A의 발산 속도의 3배니까 그냥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해됐죠? 네. X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fx분의 1이라고라? fx가 0의 우측 접근한다. 0의 우측 접근한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 로그 px의 발산 속도가 더 빠른데 3이겠지. fx의 극한을 물어봤으면 그죠? 참이지. 어차피 0의 우측이어도 얘들 뭐라고? 1이라는 상수라고 신경 안 써도 돼요. 맞잖아. 예. 여기 봐봐. 근처에 봐봐. 0의 우측에서 누가 더 위에 있어? 로그 bx가 더 위에 있죠. 그럼 3배 더 빠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죠? fx 상태로 보면 뭐라고 읽어야 돼요? 3이라고 읽어야 되죠. 극한을. 근데 여기 fx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라고 읽으면 되잖아. 이건 굳이 시간 안 쓸게요. 니은 잘 써드렸으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보죠. 얘가 6을 만족한다고라? 윤지,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것 같아? 오케이. 우린 치환 안 할 거니까. 이제 그럼 여기 x-1 쓰면 되죠. 그럼 앞에 극한 1입니다. 그러면 x-1 제 맘대로 쓴 거니까 이렇게 해서 x의 n제곱 마이너스 1 써주고 x-1을 해서 2에 x-1 마이너스 1 써주면 식은 변화하지 않았네요. 이해되죠? 얘의 극한은 무엇이다? 1입니다. 얘의 극한은 뭐지, 윤지야? n이죠. 얘의 극한은 1이고. 저거 왜 n이냐? fx를 x의 n제곱이라고 하면 저게 뜻하는 게 f'1입니다. 근데 f'x는 nx의 n-1제곱이니까 f'1은 당연히 n이겠죠. 이런 방식을 쌤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뭐라고 말했냐고! 왜 이렇게 다들 오늘 조용하지 쓸데없이? 난 조용한 거 싫어해. 야, 극한의 성질, 샌드위치 정리,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 이렇게 총 6가지밖에 없다고 했지 내가. 그치?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에 의해서 저게 n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변형하는 거 뭐지? 이런 친구들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외운 극한은 정확히 뭐라고 했어요? 너네가 x가 0으로 접근할 때 ln 1 플러스 x분의 x는 1이다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은 극한을 잘 못 외우는 거라고 했어. 맞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여기도 안 쓰지 그냥. ln 1 더하기 네모 1 여기 뭐라고 써있다고? 어쨌든 네모는 0으로 감 이렇게 써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0으로 간다고 써있잖아.
그럼 0으로 가는 같은 애가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극한을 이렇게 넓게 봐야 뭘 안 하고 치환을 안 하고 이런 식의 변형을 통해서 극한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뭐 해설지 이걸 뭘로 치환하면 좋아 보여요? 하나도 안 좋아. 막상 해보면 하나도 안 좋다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거 하고 있어. 내신 시험 바보 말기 전에 바쁘다고. 알았니? 알았어? 그래서 중간에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을 사용했습니다. 11번을 보도록 할까요? 이건 뭐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얘가 x가 0의 우측 접근하니까 얘를 확실히 양수라고 볼 수 있지. fx를 양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건 저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은 거 아니 친구들? 그냥 저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저렇게 보면 안 되지. fx와 f2x의 곱만 양수일 수 있잖아. 그럼 따로따로 분리 못해. 감사해요. 공교롭게도 f0이 1이죠. 그죠? 그럼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을까? f0분의 f'0 더하기 2 곱하기 f0분의 f'0 이라고 볼 수 있을까? f'x는 2x제곱 더하기 1이죠. 2 더하기 2 곱하기 2는 6 이렇게요. 연수 쌤 뭐 한 거야? 쌤 뭐 했냐고? 그렇죠.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한 거예요. 제가 그거 하려고 뭐 확인한 거예요? f0이 1인 거 확인했죠. f0이 1이라는 건 ln f0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ln f0 빼져 있다고 생각해야 되죠. 이것도 ln f0 빼져 있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럼 두 개가 각각 뭐냐면 이 두 개의 함수를 미분했을 때 0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그럼 미분하면 하나는 fx분의 f'x고 또 하나는 f2x분의 2f'2x겠죠. 거기에 0 대입한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이해되죠? 이건 역시 뭐라고요?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에요. 물론 fx의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fx를 집어넣어서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더 빠르죠. fx 집어서 넣어서 풀어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미분을 이용한 계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지워되죠 이거? 이거 안 하면 좀 귀찮아요. 답은 나와요. 어렵진 않아요. 자, 뭐 하라고 했냐면 어차피 찢는 건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 찢은 게 뭐냐면 ln 2x제곱 더하기 x란 말이야. 윤지야 분모에 뭐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정서 맞아? 아니 애당초에 니네가 외운 게 뭐라고? 이제 조금 더 앞서서 얘는 그냥 얘보다 1 커. 1 크네 지금. 그 다음 x를 0으로 접근시키면 분모가 0 되지. 이거 모양 똑같은 거야. 얘의 극한 1일 거야. 치환 안 하고 할 수 있잖아. 극한에 대한 이해도가 좀 깊어야 이런 변형을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ln 2의 2x 더하기 2x가 나오면 밑에는 그냥 1 작은 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죠? 예. 그럼 내 맘대로 쓴 거니까 2의 2x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 있고 x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어차피 얘 극한 1인 거 알아. 얘 극한 1인 거 안다고. 근데 얘는 얘랑 묶으면 극한 얼마예요? 1이죠. x분의 x는 1이죠. 그럼 앞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뒤에는 1 곱하기 뭐? 얘랑 엮으면 극한 2죠. 나머지 2죠. 그럼 2 더하기 2라고 써있는 거예요. 똑같이 6이에요. 근데 아까 미분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편하잖아. 미분을 이용하는 극한의 계산이 항상 편하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머릿속에는 항상 6가지가 쭉 돌면서 뭐가 편하냐? 얘를 선택해서 하는 거라니까? 아니면 내가 최근에 극한의 성질을 잘 안 쓴 것 같으니까 모양 맞춰서 극한의 모양을 이용해 봐야지.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 더 빠를 거는 내가 알고 있지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풀어본 적이 없어서 요거 한번 다시 연습해갖고 또 깊이를 유지하고 싶다 이랬을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극한식 자체의 모양을 다르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는 1이에요. 이렇게 답변하는 놈들은 이러한 변형을 하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번. x가 양의 무한 들어갈 때 fx도 양의 무한 들어가고 gx도 양의 무한 들어간다. 기억은 이면 앞에 뭐라고 써있냐, 연수야? 이면 앞에 뭐라고 써있냐고. 부정형. 예? 여기에 부정형이라고 써있다고? 내가 읽기로는 이미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fx의 발산 속도가 gx의 발산 속도보다 빨라요. fx의 입장에서 보면 gx 따위는 무엇이에요? 상수예요 라고 써있습니다. 내 말 이상하냐? 이상해 안 이상해? 하나도 안 이상하지? 그러면 얘 극한을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2의 gx-fx라고 볼 수 있는 건데 fx 입장에서 얘가 있는 거하고 같다고 없는 거하고 같다고? 없는 거하고 같다고요. 물론 이거를 fx로 묶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저 극한이 0 나온다는 건 fx 입장에선 gx는 상수함수라는 뜻이야. 너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달려! 이랬는데 새끼 왜 안 따라오지? 이러면서 계속 뒤를 쳐다보면서 가는 그런 아이란 말이야. 니네가 달리기 시작했고 막 이제 막 개미 이런 애들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안 보여. 이대로 가봐야 얘와 나의 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2의 fx분의 1이잖아요. 당연히 0이어야지.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1이 아니지. 저게 1이 되려면 fx와 gx의 발산 속도가 같아야 1이 되겠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맞아 안 맞아? 물론 이걸 서술형 답안을 예쁘게 풀고 싶으면 실제 내신을 보기도 하니까 다음과 같이 서술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2의 gx-fx라고 했잖아요. gx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쓰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발산 속도가 어쩌고저쩌고 쓰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교육과정에서는 발산 속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더 빠른 애로 묶으면 된다고 했지 내가. 이건 다항함수에서 극한 계산할 때도 그랬었어요. fx분의 g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0이다를 이제 이렇게 써먹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럼 마이너스 fx니까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니까 0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면 이렇게 적는 게 더 감점을 피할 수 있는 요인이겠죠. 뭐 무시할 수 있음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너의 점수가 무시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하다 라는 얘기고. 니은 fx분의 gx가 1이면 너무 당연하지. 틀렸잖아. 1이어야지 뭐. fx랑 gx가 발산 속도가 똑같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냐고 안 맞냐고. 맞다고 안 맞다고. 맞다고. 1이어야죠. 이게 1인 과정도 서술을 해볼게요. 예.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이 경우에 발산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 뭘로 써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fx분의 gx가 1이라고 돼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fx분의 gx분의 극한이 1이라고 돼 있는데 저 gx를 분리해서 ln fx 더하기 ln fx분의 gx라고 써도 돼요. 왜냐면 저거 이제 둘이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그냥 ln gx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1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럼 ln fx분의 ln fx잖아요. 그러니까 극한이 1이 되는 게 맞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차피 fx나 gx의 양수 조건은 필요 없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겠지. 우리는 양의 무한대 영역에서만 이걸 보는 건데. 이해하겠니? 진수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맞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맞겠습니다만은 그죠? 다 틀렸다 일 리는 없잖아. 근데 이것도 fx와 gx의 발산 속도가 같다라는 거니까 양의 무한대 영역에서는 사실 두 함수가 같겠죠 뭐. 그런데 이것도 좀 예쁘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좀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시계는 변화가 없었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이 극한은 얼마예요? 1입니다. 왜냐면 분모에 0으로 가는 애가 있고 분자에는 ln 1 플러스 0으로 가는 애 똑같은 애가 있잖아. 이게 x분의 ln 1 플러스 x하고 똑같은 거예요. x가 0으로 갈 때 ln 1 플러스 x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 1이고 얘 1이고 얘 1이라고 문제에서 줬고 그럼 1, 1,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서 극한 1이죠.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 같은 거에서 이걸 풀으라고 하면 제가 지금 쓰는 것처럼 푸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녀와요.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을 저렇게 적었다. 이게 시그마잖아. 이거 봐봐요. 졸라 이상하지? 너무 친절해. 뭐가 어떻게 친절해? 출제자가 무려 진분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걸 통분해 보면 n 플러스 k분의 n 플러스 k 플러스 1일 거거든. 야, 니네가 출제자가 진분수 쓰는 거 본 적 많이 없지? 웬만하면 가분수를 쓰잖아. 심지어 내가 뭘 가르치니? 라면은 진라면, 분수는 진분수 이지라고 있는데 가분수만 나오면 진분수를 고치라고 내가 악다원을 쓰고 있는데 진분수를 써놨네? 왜? 가분수를 쓰는 게 오히려 힌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출제자의 언어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더 불편한 표현을 무조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진분수를 써놨지? 그렇다면 가분수로 고쳐야 되는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가분수로 고쳐보면 물론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걸 변형해서 문제를 풀겠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문제를 잘 풀려면 이유가 있는 게 좀 더 좋다고 했어요. 딱 써보면 바로 깨닫죠. 아, 이거 시그마 진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순차소거여서 다 지워지고 처음 거 분모하고 마지막 거 분자만 남는다는 거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굳이 진분수 형태를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항상 이렇게 인문학적 관점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의도가 깔려있다. 그럼 얘는 순차소거이기 때문에 ln n분의 2n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와다다 약분 안 해봐도.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 이 극한은 뭐냐라고 하면
n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여기 지금 2의 n분의 1 마이너스 1이 있잖아. n이 양의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a의 0으로 가는 거 제곱 빼기 1의 형태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0으로 가는 데가 똑같은 게 있어야죠. 그럼 얘는 극한이 뭐예요? ln2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x가 0으로 접근할 때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ln a였던 거 똑같은 거라고. 이게 하겠니 친구들? ln2예요. 그러니까 a가 ln2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n fn 마이너스 ln2라고 적혀있다고 볼 수 있죠. a니까 fn이 저렇게 있잖아. 그러면 ln 2n 더하기 1 하고 n 곱해졌다고 봐야겠네.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ln 1 플러스 2n분의 1에 2n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쓰는 게 좋겠죠. 이거 뭐 이용할 거니까 무리수 2의 정의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네, 호시아카입니다. 네. 네네. 네. 제가 9시 반 이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직 수업이 종료되지 않아서요. 예,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리수 2의 정의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15번)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2의 2분의 1x제곱의 그래프의 한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과 b 0,1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러니까 a를 t, 2의 2분의 1 t의 제곱이라고 하면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 x는 x축의 수직이라고요? 그럼 x는 t잖아요, 그죠? 예. b 0,1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에 만나는 점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b는 0,1이고 c는 그러면 t, 1이겠죠? 그죠? 예, 그냥 그런 얘기예요. A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B의 극한을 구하세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BC하고요. 코사인 B 그림을 생각해봐야 되냐? 아니야, 생각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 그림의 상황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중요한 그림 아니니까 그냥 머릿속에 이 정도만 떠올릴 수 있으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얘가 b고. 왜냐면 얘가 2분의 1이어도 루트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2는 어차피 1보다 큰 값이에요. 그죠? 저런 모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a가 여기 있다고 하면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면 얘. 그 다음 B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이면 얘죠. 여기를 지금 C라고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생긴 애잖아 지금. 그러니까 코사인 B라고 하면 사실 별게 아니죠. BC분의 CA입니다. 맞는 거 같니? 맞죠? AB분의 BC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 코사인 B라고 하면 AB분의 BC다 라는 얘기고, 영서야 좀만 이따 쉬자. 알았지? BC는 T예요. AB만 구하면 되거든요. 네, AB는 얘는 기울기 쓰는 것보다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T의 제곱 더하기 2의 2분의 1T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분모 분자를 T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T분의 2의 2분의 1T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왜 이렇게 나누냐면 어차피 극한 취할 거니까요. A가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T가 0에 우측 접근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T를 0에 우측 접근시켰을 때 코사인 B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의 극한이 얼마로? 2분의 1로 확정입니다. 그럼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죠. 그러면 루트 5분의 4네요. 그러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답은.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죠? 네. 16번 볼게요. y는 ln x 더하기 1 위를 움직인 점 a, b가 있고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얘랑 만난다. 좀 멀리 떨어뜨리면 모를 줄 알았죠? 역함수네요. 하나는 1 더하고 ln 취하는 거고 하나는 ln 역함수인 이 x제곱을 통과시키고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둘이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은 졸라게 유의미하죠. 왜냐면 원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역함수랑 만난다라고 하면 PQ가 애당초에 뭐냐면 y는 x의 대칭이 대칭점이다. 즉 P가 A, B면 Q는 B, A다. 이런 얘기인 거죠.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럼 세점 OPQ를 지나는 원의 중심은 당연히 y는 x 위에 있겠죠. 그림의 구조상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 y는 x가 지나가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라고 하면 사실 얘가 지름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지름이 아닐 수가 있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기울기가 마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그림 아닐까? 그러겠는데? 그럴 것 같죠? 예. 여기가 원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예, 지름이고. 그러네요. 예. 이해하겠죠? 예. 이 그림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되죠. 별로 복잡한 그림 아니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은 y는 x 위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y좌표가 fa라고 나와있지만 그냥 중심을 c라고 하면 얘가 fa, fa인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y는 x 위에 있으니까요. 이해하시죠? 네. 아, OPQ를 지난다고? 아까 그림 잘못 그렸네. 죄송해요. 발그림이긴 한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잖아. 기울기 마이린 게 있으면 여기 이제 PQ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5였네. 네. 그럼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긴 할 텐데 뭐 그래도 아무튼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건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뭘 이용해야 될 거 같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자동으로 같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y는 x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그럴 것 같아요. 예. P는 어차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 ln A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됐죠? 예. 그러면 여기를 C라고 잡았으니까 OC의 길이라는 건 FA의 루트 2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FA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네. 제곱할 거면. 그죠? 맞잖아? 예. 그 다음에 CP의 제곱이면 A-FA의 제곱 더하기 ln A 플러스 1 마이너스 FA의 제곱이 되는 거라서 어차피 2FA 제곱은 사라져버려요. 그죠? 그럼 0은 A 제곱 마이너스 2AFA에만 남고 그 다음에 ln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FA ln A 더하기 1 이렇게만 남게 됩니다. FA 제곱은 양쪽에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FA에 관한 1차식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FA는 뭐다라고 볼 수 있냐면 FA에 대해서 풀면 2 A 더하기 ln A 더하기 1 하고 남는 게 A 제곱 더하기 ln A 더하기 1의 제곱 이것만 남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문제에서는 A가 0의 우측 접근할 때 A분의 F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A로 나눈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분모 분자를 똑같이 A로 나눈 다음에 분자만 A로 나눌게요. 그러면 1 더하기 A분의 ln A 더하기 1 이거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 더하기 A분의 ln A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분모 분자를 A로 나눈 다음에 분자만 다시 A로 나눴다고 이게 있으니까 이해하겠죠? 그럼 얘의 극한 1이고 얘의 극한 1이에요. 그러면 4분의 2니까 극한은 2분의 1 나오겠네요. 잠깐 쉬었다 하죠.